일단 모든 거는 저희 학교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학교 기준으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육이 여러분들. 제가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마이크를 계속 하다가 불량을 몇 번 받았어가지고 조금 미뤄졌어요. 마이크를 들어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실내 디자인 전공에 다니고 있으면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잠깐 동안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학교 다니면서 3학년, 4학년 내내 제대로 된 방학을 즐긴 적이 없어요. 방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즐기고 놀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일이 계속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느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애견 쪽에서 일을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 애견 카페나 애견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오로지 저만의 시간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애견 유치원,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안 쉬고 네일을 완전 화려한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네일을 떼고 인스타에 올리니까 네일을 오래 했는데, 그리고 그것도 화려한 거를 많이 했는데 떼면 안 허전하냐, 왜 떼게 되었냐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실내 디자인 Q&A 앞에 잠깐 얘기하게 됐습니다. 애견적으로 일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지금 손톱을 다 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제가 실내 디자인 Q&A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에 질문을 받았어요. 중복 질문이 많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20개 정도 됩니다. 꿀팁 같은 거랑 제가 직접 느꼈던 것들 많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실내 디자인이나 건축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나 제 주변 친척들, 지인들한테도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 왜 꼭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요?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이유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더라도 나한테 잘 맞는 과를 보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모든 대학을 나와도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게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재밌어야 그 과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과를 보고 학교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서 인테리어과에 가게 됐는지, 입시 미술을 거의 5년 정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술 쪽이었고 한 번도 어느 쪽으로 튀어서 바뀐 적이 없어요. 미술을 계속 이렇게 끌고 올라오다가 중학교 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미술을 배웠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 미술을 했었죠. 왜 갑자기 인테리어과로 가게 됐냐면 저는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안 맞다고는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그냥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조금 더 좋아하고 내가 조금 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거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어요. 바로 그만두고 어머니한테 상의를 하고 컴퓨터 학원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실내 디자인, 건축 이쪽으로 가려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검색을 해서 알아봤고요. 스케치도 배우고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제가 원래 컴퓨터를 좀 잘 만지는 편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GTQ라고 포토샵 자격증을 땄어요. GTQ는 좀 쉬운 거고 초등학교 때라서 엄청 기본적인 것만 배웠지만 그때 배우고 그 후로도 친구들이랑 사진 찍은 거 사진 편집을 컴퓨터로 하거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포토샵에 너무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학원에 갔을 때는 2017년도에서 18년도 정도였으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만 배우고 나왔습니다. 포토샵은 자격증을 따로 따고 들어오진 않았어요. 프로그램 자격증을 따고 들어오면 좋기야 좋지만 굳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기부 어떻게 했냐 이런 거 많았는데 저는 자소서도 안 썼고요. 성적은 반영이 무조건 되지만 성적도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중간, 항상 공부는 중간. 근데 솔직히 더 높은, 더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성적이 높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맞는 학교를 선택을 한 거고 학교를 무슨 전형으로 들어왔냐 하면 면접 전형으로 들어왔어요. 경산에 있는 학교를 모두 면접 전형으로 봤습니다.
대구대만 실내 디자인 그쪽으로 가려면 실기를 봐야 되는데 제가 미술 신지가 그때 2년이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실기는 안 받고 실기 없는데 저한테 맞는 과를 찾아서 넣은 겁니다. 아빠랑 계속 이렇게 면접을 보러 다녔고요. 그래서 그 많은 면접 중에 왜 대구 한의대를 선택을 했냐면 일단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딱딱하지도 않고 교수님들이 너무 잘 풀어주셔가지고 할 말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 1등으로 저희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성적 1등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저 면접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조금의 꿀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자면 면접은 예상 질문지가 나오는 데가 많잖아요. 질문지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내 얘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건데 이렇게 외워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좀 더 긴장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내 얘기 하러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하다 이거죠. 면접 질문 예상지에다가 포인트만 진짜 큰 단락만 탁탁탁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너무 구구절절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긴장을 덜하게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얘기하러 간다 이런 느낌? 입시 미술 해야 되는지 미술을 어느 정도 해야 우리 학교 가서 좋은지 제가 처음 학교 갔을 때부터 한 3, 4년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에 30명이 있으면 미술한 사람 5명 밖에 없어요. 미술을 하면 도움이 되긴 해요. 당연히 이제 미적 감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도움이 되긴 한데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1학년 때부터 이제 기초부터 튼튼하게 잡아서 4학년 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방학이나 학교 오기 전에 처음 이제 고등학교에서 실내디자인과를 오시는 분들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프로그램도 1학년부터 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잘 따라올 수 있고 교수님 말에 이제 잘 따라가고 옆에 애들이랑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려면 집에서 이제 조금 독학을 조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굳이 학원 안 다녀도 책을 사서 직접 해보던지 이리저리 만져보면 많이 늘어요. 저희도 배우긴 배웠지만 독학이 정말 크거든요. 모든 친구들이 그 어도비 포토샵 같은 경우도 그 기능이 정말 많잖아요. 사진을 하나 끌어와서 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알게 돼요. 포토샵, 얼굴 포토샵 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콘테스트 같은 걸로 얼굴이 노출돼도 되시는 분들 사진을 받아서 포토샵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프로필이나 뭐 증명사진 찍으면 원본 몇 장을 더 받잖아요. 그냥 그거를 보정을 전부 다 거의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웨딩 사진도 제가 그 포토샵을 한 거고 다육이 분들이랑 같이 프로필 찍은 날도 작가님이 한 개만 보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10몇 개, 뭐 7개, 8개를 제가 다 편집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다 너무 만족스러워 하셨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결론은 프로그램은 독학으로 무조건 할 수 있다. 뭐 주변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완벽하게 해서 학교로 올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이제 단축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배워서 가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걸 배우고 교수님들의 교육 방식 물어보셨는데 방금 제가 1학년부터 이제 기초를 쌓아서 4학년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1학년 때는 제도를 해요. 평면도를 이제 손으로 직접 그려보는 거. 그래서 1학년 때는 제도 용품을 다 학교에서 단체로 구매를 하고요. 개인 제도 가방을 들고 다니게 됩니다. 일단 모든 거는 저희 학교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학교 기준으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사물함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물함에다 뭐 책을 넣어놓는다거나 간식을 넣어놓는다거나 뭐 그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종이컵이나 뭐 나무젓가락도 갖다 놓고 뭐 그래요. 미술 쪽의 감각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뭐 색종이로 어떤 도형을 만든다거나 정말 기초적인 거 1학년 때. 여기에 교육과정이 교수님이 정리해 주셔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 과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교육과정은 어떤 거 배우는지는 여기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의 교육 방식, 교수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수님마다 교육 방식이 많이 다르세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사회에 나갔을 때 제가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갔다고 치면 여러분한테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2학년 2학기, 1학기 다르고 3학년 1, 2학기 또 다른 교수님이고 또 4학년 때 이제 졸작 교수님도 다 다르세요. A 교수님이랑은 외형을 먼저 시작을 한다. B 교수님이랑은 실내를 먼저 시작한다. 근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교수님이 이거 먼저 하자고 하면 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한 방법으로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사회에 나가서 내 방식을 고집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방식으로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육 방식으로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 다른 방식이지만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질문 많았던 게 있어요. 노트북 추천. 그 다음에 데스크탑은 꼭 필요한가? 노트북은 일단은 사양이 조금 좋아야 합니다. 지금 하는 방식은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작업실이 없어요. 그래서 데스크탑을 학교에다 두지 못합니다. 근데 또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검사를 맡으려면 노트북이 필요해요. 1, 2학년 때까지는 노트북을 쓰고 3학년 때부터는 컴퓨터를 사서 작업실에다 두고 작업을 합니다. 데스크탑을 사야 되는 게 필수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데스크탑을 3학년 때 살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좋은 노트북을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4학년 때까지 계속 노트북을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을 지금 정말 좋은 걸 사야 돼요. 진짜 거의 그냥 10명 중에 9명이 데스크탑을 사거든요. 노트북을 4학년 때까지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렌더링 돌리고 뭐 다른 프로그램 다 같이 돌리고 하면 노트북 터져요. 너무 느려서 30분이면 돌아가는 거를 2-3시간까지 돌려야 되고 작업 효율성이 너무 없는 거죠. 노트북으로 안 돌아가는 그게 있어요. 제가 이번 졸작 때 용량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15층짜리를 해가지고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용량이 컸어요. 그래서 노트북으로는 절대 켜지지도 않았거든요. 그게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쓰는 노트북은 삼성 노트북 9 펜, 이게 화면 터치되고 이제 뒤로 360도 꺾이고 뭐 그런 거였는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거를 사주실 때 제가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림 때문에 그거를 사주셨어요. 그 프로그램 돌리기에는 조금 덜 적합했던 노트북이었어요. 돌아갈 거는 다 돌아갔어요.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작업량이 엄청 많이 뛰기 때문에 데스크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이 컴퓨터를 뭐 계속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 사용할 거라서 구매를 했거든요. 게임도 안 하고 집에서 컴퓨터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아까워서 안 사세요. 아니면 샀다가 다시 팔거나 그런 느낌이 있죠. 데스크탑이 필수는 아니지만 깨끗하고 좀 수월하게 좀 편하게 작업을 진행하려면 데스크탑 있어야 합니다. 건물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용량이 진짜 너무 커요. 저는 데스크탑을 쓰는데도 렉이 걸리거든요. 스케치업은 이제 선 하나하나 계속 중첩으로 계속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슈퍼컴퓨터라도 렉이 걸립니다. 그 대신 노트북은 아예 켜지지도 않는 거 데스크탑으로는 된다는 거죠. 제 컴퓨터에 대해서도 진짜 뭐 사양 같은 거랑 다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름하고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본체만 100 정도 줬고 모니터는 제가 잘못 샀어요. 헤르츠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좀 낮은 걸 사서 별로 안 좋은 걸 샀는데 작업할 때는 무리가 없어서 그냥 계속 이거 썼고요. 이거 라운드 한성 컴퓨터 거고 키보드랑 저런 스피커 마우스 이런 것들은 다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 친오빠가 맞춰준 거거든요. 안에 뭐 사양 같은 거, 그래픽이랑 이런 거 다 맞춰준 거라서 그건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잘 나오기 때문에 본체만 670선에서도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뭐 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는 작업실에서 게임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거의 PC방이에요. 왜냐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오시는 분들은 이제 3학년쯤 되면 그거를 느끼실 거예요. 같은 과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더 일의 효율성이 빠르고 같이 힘을 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작업실이 너무 재밌어요. 저희 학교, 저희 과의 분위기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 분위기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거, 그리고 과제 맞나요? 실내 디자인과 건축학과 엄청 힘들지 않나요?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저는 모든 학과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공부로 힘들든 실기로 힘들든 모든 과가 노력을 많이 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 뭐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많고 손으로 쓰는 것도 많고 머리도 써야 되는 과고 뭐 아이디어도 진짜 풍부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힘들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다른 과가 더 힘들어 했을 것 같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모형 만드는 건 안 힘들어요.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이디어 구상할 때 제일 힘들어요. 패널에 이제 20가지 뭐 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15개에서 뭐 이렇게 내용을 다 프로그램으로 다 짜놓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패널 끝나고 모형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또 달라요. 모형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고 과제 많나요? 과제는 교양에서 좀 많죠. 실기는 저희 그 수업에서 다 끝내거나 실내 디자인 수업, 패널 만들고 모형 만드는 수업은 매일이 과제예요. 시험 기간까지 모형이랑 패널을 내야 되니까 그냥 그 사이가 계속 과제인 거예요. 집에서 계속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머리로 쓰는 공부를 이제 암기를 하는 과목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걸로 그냥 집에서 뭐 한두 시간씩 작업하고 꾸준히 하면 됩니다. 저는 살짝 벼락치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면 모든 패널과 모형을 그 시험 기간 안에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 조금 놀고 싶고 침대에 누워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작업실이 생기시는 분들은 꼭 작업실에서 친구분들과 같이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팀플레이 많은지 이제 조별 활동이나 이런 거 많은지 여쭤보셨는데 일단 필수 과목들 있잖아요. 그 실내 디자인 패널이랑 모형 만드는 팀플이 있어요. 두 명에서 이제 한 작품을 만드는 거죠. 3학년 1학기 때 한 번, 4학년 때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4학년 때는 작품을 한 개 만들기 때문에 혼자서 안 하고 2명에서 팀을 꾸려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합니다. 졸작은 무조건 하고 싶은 사람. 3학년 때는 하고 싶은 사람이랑 이제 정했는데 다른 반이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반이 된다면 무조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플이 엄청 많은 건 아니고 교양은 교수님마다 달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공 과목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자격증, 유무, 필요성. 컴퓨터 교양이 있어서 거기서 한글이랑 파워포인트, 엑셀 이렇게 3개를 땄고요. 이번 해에 ACA라고 포토샵을 땄거든요. 저는 저희 학년이나 뭐 후배들한테나 포토샵을 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 수업도 들었어서 포토샵 수업에서 딸 수 있어요. 그냥 그 다음 실내 건축기사랑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딸 수 있는 것 중에. 조건이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뭐 4년제를 나와야 뭐 이렇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든지 그런 자격들이 있거든요. 그 자격증이 필수인지. 근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너무 혼란스러웠던 게 이제 선배들이나 이제 완전 대선배들이나 한 번씩 와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거 다 교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격증을 정말 필요로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 됐다 필요 없다 뭐 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되니까 저희한테는 혼란인 거예요. 저는 따놓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지 라는 생각이에요. 저희 학교는 취업률이 좀 높거든요. 거의 다 선배분들 다 서울에서 일하고 계시고 자격증 안 따고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거 시기, 자격증을 언제 따야 되는지. 근데 이게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졸업작품을 저희는 1학기 때 다 끝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공모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다른 학교는 2학기 때 졸업작품이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기간이 조금 애매해요. 그 건축기사가 12월이나 뭐 11월 이런 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시험이 2월인가 3월, 4월이에요. 2학기 때까지 그걸 해버리면 시험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기준으로 알려드리자면 1학기 때 졸업작품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이제 공모전을 조금 준비하다가 12월 말이나 11월쯤인가 그 시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서 바로 치면 됩니다. 그때 바로 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취업할 생각이 조금 없기도 없었고 제가 그때도 다른 외부의 일을 하느라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얘기 안 한 게 너무 많은데 벌써 42분째 찍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일단은 그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력서에 이제 쓴단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이력서를 실내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공모전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 뭐 여러 명에서 같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4명 정도 나가면 뭐 2만 얼마 3만 얼마 줄여서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좋은 것 같고 일단 저는 공모전을 낸 거는 한 개 빼고 다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상 내역을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공모전도
뭐 다른 분들이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작품들로 내면 됩니다. 아깝잖아요. 그걸 그냥 한 번만 학교에서 쓰고 내기가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공모전 많이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대외 활동은 저는 이제 교수님이 많이 이렇게 일을 시켜주셔가지고 여기저기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내 주거학회에서도 제가 학회장상을 받았었고 경험을 많이 해봤었죠. 학교에서 만약에 저희과 비슷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해보는 게 좋아요. 캡스톤이라고 지역 뭐 연계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도 지원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력서나 이런 데 한 줄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직접 가서 뭐 실측도 하고 그 리모델링도 프로그램 작업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여하세요 하면 생각해보고 이거 나한테 도움될 것 같다, 기회가 온다면 하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제 3학년 때 편입을 저희 과로 하고 싶은데 수업 따라가기가 버거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뭐 3학년 올라와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을 하면 뭐 3학년 때 편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재료비. 수업 재료비는 책은 정말 거의 없어요. 전공책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큰 걸 안 들고 다닌 거고, 무거운 책은 제도책밖에 없거든요. 제도책도 그냥 그 사물함에 넣고 다니면 돼서. 모형을 사용하는 재료는 어떤 건가요? 주로 사용하는 재료. 폼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꼭 폼보드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스케일만 맞다면 뭐 라이싱지나 아크릴 많이 쓰고요. PVC 많이 씁니다. 아크릴이랑 PVC 두 개는 유리를 넣을 때 사용을 하는데 PVC는 조금 힘이 없어요. 훌렁훌렁대고 C는 조금 뭐 1T나 1.5T도 있거든요. 0.5T도 있고. 근데 그게 자르기가 조금 힘들지만 만들어 놓으면 예쁘다는 거.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크릴을 썼어요. PVC는 뭐 만들기가 쉽지만 별로 안 예뻐서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아크릴을 썼습니다. 자르기 힘들더라도. 그리고 모형 재료비는 이제 내가 재료를 어떤 거 쓰냐, 어떤 크기의 건물을 만드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2학년 때는 재료가 그렇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뭐 2만원, 3만원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철자나 풀, 본드, 폼보드,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사면 또 스프레이가 비싼 게 있어요. 그거를 또 사면 또 비싸고, 제일 낮은 거로 생각을 했을 때는 2, 3만원이고 이제 재료들을 더 좋은 거 쓰면 쓸수록 이제 5만원, 뭐 6만원 이렇게 쓰고, 3학년 때나 4학년 때는 3D 프린트를 사용을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돈이 드니까 그냥 각자 다 만드는 거죠, 직접. 근데 4학년 때는 이제 퀄리티가 조금 있어야 되니까 맡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졸업 작품 때 어떤 주제로 했는지, 일단은 제일 큰 틀로 생각을 하면 최근에 이슈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거, 너무 고전적이지 않는 거, 완전 뭐 옛날 역사 쪽으로 가려면 정말 잘해야 돼요. 진짜 아이디어를 잘 짜야 되고 최근에 이슈되고 좀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강아지 쪽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건물을 이제 사이트를 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할 거다, 아니면 리모델링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지을 거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형호 본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폐아파트를 제가 한번 봤었어요.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돼서 거의 9년간 그게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폐아파트는 이제 다시 쓰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자리에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폐아파트도 살리고 이제 유기견 보호소도 살리는데 거기가 도시 중심이에요. 근데 도시 중심에는 원래 유기견 보호소를 잘 안 하잖아요. 아파트에 이제 방음이나 이런 거 다 신경 써서 도심 속 유기견 보호센터를 만들게 된 거죠. 층수도 엄청 많고 안에 기둥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고, 할 거냐,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끝까지 하겠다, 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 주변 건물을 예쁜 건물만 볼 필요는 없어요. 안 좋은 건물들도 이 건물을 내가 리모델링해서 정말 예쁘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길거리 다니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 건물을 정말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숙소 같은 거 잡을 때도 제가 딱 보면 인테리어 안 예쁘면 절대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숙소 너무 잘 고른다고 이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하지만 그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인테리어 안 예쁘면 숙소 안 가요. 그런 것도 예전부터 원래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영감을 좀 많이 받고, 멘탈 관리, 체력적으로도 어떤지 이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2학년 시작할 때가 이제 건물 만들고 패널을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2학년 1학기 때. 근데 2학년 1학기 때 형우가 군대를 갔어요.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재밌어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좀 정신력이 좀 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어지긴 해요. 왜냐면 매일 밤을 새니까. 그래서 물이랑 밥을 그냥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다이어트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실기할 때. 다이어트 알아서 지절로 돼요. 뭐 거기서 술만 먹지 않는다면? 저희과 애들은 술을 먹거든요.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그 정도만 매일 꾸준히 해도 괜찮긴 해요. 뭐 마지막 하루 이틀은 밤을 새야겠지만 꾸준히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멘탈은 아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친구들이랑 옆에서 으쌰으쌰 같이 하면 멘탈 관리가 잘 됩니다. 서로 저희는 도와요. 경쟁자지만 경쟁자처럼 안 돼요. 얘가 모르는 거 알려주고 얘가 힘들어하면 조금 가구 같은 거 도와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뭐 학년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1학년 분들이랑 만난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날 기회도 없고 이제 친해질 기회가 없으니까 1학년 분들이 이제 나중에 돼서 어떻게 꾸려나갈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거의 다 선배한테 배웠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진짜 많이 배웠고 진행 방향이나 순서나 이런 것도 선배들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는 이게 계속 대물림 되고 이런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멘탈 관리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멘탈 관리가 잘 된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자. 자기가 말을 먼저 못 걸고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더라도 선배들을 귀찮게 해야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선배들도 안 귀찮아해요. 뭐 조금은 귀찮아할 수 있겠지만 다 잘 되자고 하는 느낌이니까 바빠도 애들이 작업실에 똑똑하고 찾아와서 이거 모르겠다고 이거 알려달라고 하면 다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취업 쪽으로 이제 얘기가 갈 건데, 졸업 후에 어디로 취업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엄청나게 직업군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 갈 수 있는 직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하기 나름인 것도 있고 모든 회사의 디자인팀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친한 선배는 백화점 디자인을 하고 계시고 주거 쪽으로 또 디자인을 하고 계시고 프랜차이즈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다 부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무대 디자인으로도 갈 수 있어요. 코디네이터도 될 수 있고 인테리어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시공, 설계도 갈 수 있어요.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제가 5학년 1학기를 해요. 원래 4년제라서 4년 졸업인데 5학년 1학기를 왜 하냐? 저희는 실내 건축과잖아요. 근데 우리 위층에 건축공학이 있거든요. 건축공학과의 수업을 한 학기 더 들으면 저희는 실내 건축과지만 건축과의 그 학력 그거를 따는 거죠. 제가 정확히 내용을 다 몰라가지고 아무튼 5학년 1학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취업계를 내고 이 5학년 1학기를 하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실내 디자인과를 안 나와도 이쪽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실내 디자인과 안 나와도 CAD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뽑는 데가 있어요. 프로그램만 잘해도 회사에서 뽑는 곳이 있는데 조금 더 좋은 회사를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있으면 좋잖아요. 자격증을 따려면 뭐 몇 년제 이상 나와야 되거나 조건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조건들이 있으면 따셔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아예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방법들이 있겠죠?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서 제가 다 얘기했을까요? 제일 마지막으로 모형을 뭐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는지 질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손재주가 조금은 있으면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긴 해요. 보면 손재주 있는 애들이 깔끔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모형은 깔끔하게 만드는 법이 몇 개 있는데 말로 설명을 못 해드려요. 뭐 목깎이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설명을 못 해드려서 나중에 꼭 시간 날 때 제가 모형을 하나 대충 만들면서 폼보드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말로는 절대 표현을 못해요. 모형 어떻게 깔끔하게 만드는지 질문이 이때 여기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지금 1시간 반 정도 촬영을 했는데 끝까지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실내 디자인 쪽으로 이제 재학 중이시거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온다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학교는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면 다 또 할 수 있어요. 오면 또 다들 해요. 이제 대학 준비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차근차근 그냥 하나씩 밟고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성적이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 제가 안 받는 사람이라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13점도 받아보고 뭐 역사 이런 거 정말 못해가지고 20점 이렇게 받았었는데 80점까지 올린 적도 있어요. 공부에도 안 나오더라도 훌훌 빨리 털어내버리는 게 좋아요. 뭐 서울에 있는 대학 안 가도 저희 학과 선배들 다 서울 가서 일하고 계시고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모든 학교에서든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을 정말 정리해가지고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여기다가 정리를 했었는데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하시는 컨텐츠를 한 번씩 적어주시는데 그거를 차례대로 제가 메모장에 적어놓고 하는 중이에요. 뭐 일주일 안에 그 많은 거를 다 올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시면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